강재춘 원장입니다. 편편태선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편편태선은 피부가 두터워지긴 두터워지는데 그 표면이 좀 편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편편태선을 강의하기 전에 이 편편태선 또한 하나의 세포의 손상이고 염증성의 피부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세포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죠.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세포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의 호흡입니다. 자, 세포 호흡이 안 될 때 우리는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3요소가 이 산소, 온도, 수분, 영양 공급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밸런스가 단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바로 생명체는 영향을 엄청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 전에 질병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세포가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열 에너지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바로 체온이죠. 이 체온은 항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체온을 유지해 주는 기관은 간 내의 시상 하부에서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죠. 그런데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는데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죠. 자,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영생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생의 의미를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병이 들지 않는 완벽한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완벽한 건강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죠? 항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고요.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체온을 항시 37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자,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저는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신으로 골고루 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렸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편태선의 정의 및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편편태선이란 피부와 점막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소양감을 가지고 있다. 심한 염증성의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손목, 다리, 발목, 허벅지 안쪽, 또 성기, 입안, 손발톱 등 접촉이 많은 부위에 빈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고 그랬죠. 자, 손목, 다리, 발목, 마찰이 많은 쪽이죠. 관절이죠. 자,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도 마찰이 많습니다. 성기, 입안, 또 마찰이 많은 곳이죠. 자, 그런 쪽으로 열이 쉽게 쏠려서 방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양감은 지금 서양의학에서도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공이 다쳤다. 모공이 다쳐서 열이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본능이 생긴다. 바로 그게 소양증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한번 연구, 치료한다라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쉬워야 치료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원인 불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편편태소는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 발생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정상을 한번 살펴보죠. 표면은 편편하고 거칠고 인설을 동반한 반, 홍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편편태선입니다. 편편태선의 정상인데요. 표면은 편편하죠. 자, 어느 정도 두터운 태선을 이루고 있고요. 인설, 허연 인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진과 구진, 인설, 소양증, 색소 침착, 피부 위축,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반드시 이 편편태선도 심부 온도가 낮아서 피부 온도는 높아서 모공은 다쳐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잘 살펴보시면은 발진과 구진,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죠. 자,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조직은 정식, 돌출, 비대, 융기와 같은 조직의 변형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구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이란 이 조직이 언덕처럼 이렇게 융기가 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인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공이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탄력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인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양증은 왜 생기죠?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색소 침착은 왜 발생하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 과색소 침착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부는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표면은 위축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위축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태선이 두피에 생긴다라면 탈모까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6가지의 증상 왜 발생했는지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자, 심부 온도 내려갔다, 피부 온도 올라갔다,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 3가지의 병리적인 또 증상이 바로 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진단입니다. 자, 우리가 톱니 모양의 표피에 정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소리냐 하면은요, 표피에서의 이 톱니 모양, 이 볼록볼록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가립층이 비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뉼로숨, 이게 과립층인데요. 이기가 좀 더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더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사성의 각질 형성 세포가 생긴다. 염증이 되고,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농이 되고, 농이 될 때 괴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각질의 괴사성의 각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공포성의 액화 변성이 생길 수가 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때 어떠의 공포 하나의 이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이쪽으로의 어떤 수분이나 혈청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액화의 변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편편태손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현미경학적인 증상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편태손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부온도 내려가고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닫혔을 경우 편편태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또 이해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모든 질환은 또 염증성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의 손상은 압력, 온도, pH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음식물 하나하나, 음식물의 거친 거, 표면적이 적은 거, 딱딱한 거, pH가 낮은 거,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끈적끈적한 것도 영향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바로 그때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절대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소기관이죠. ATP에 장애가 생긴다라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 끝에서부터 딱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쉽게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게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염증이 되는 거죠. 자, 염증은 염증인데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피부는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두터워지는지를 조금 더 피부 단면도를 살펴보면 심부온도 영역, 피하지방층, 진피층, 표피층으로 되어 있는데 심부온도는 낮다라는 이야기죠. 피부온도는 높고 모공은 닫혀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방출은 돼야 되는데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는 중적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중적 교차되는 지점의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이 내부로 밀도가 높은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때 조직은 비대가 되고 이렇게 융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태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손의 부위가 편편하면은 편편태손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편편태손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서양의학에서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 염증은 국소스테로이드 제제, 또 면역력 제제를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효과도 아주 좋죠. 저는 100%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쓸 때는 너무나 효과가 드라마틱한데 쓰면 쓸수록 효과가 떨어질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장기간 약을 쓰면은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이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우나에 가면 모공은 열리겠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편편태손도 난치다, 불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잘 낫지 않지라고 많이 여겼을 겁니다.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됐는데도 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될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인체를 보시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를 올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시상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증가시키겠죠. 모공을 열게 되고 모공이 열리는 순간 땀의 분비는 많아지게 되죠. 자, 체내에는 물이 있고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피부에서의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체온이 열이 빼앗길 때 땀이 되는 거죠. 수증기가 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은 열리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편편태손 또한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근본적인 염증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염증 치료의 4가지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물요법인데요. 한약재로는 이 온중 산한지제를 쓰고 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 두 번째, 이 발한 해표지제를 쓰죠.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전신으로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증 치료해줘야죠. 그래서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염증을 반드시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염증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3대 한약재의 효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약재들을 복합 처방하게 됩니다. 자, 24시간 내내 확 반응이 일어나면서 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줄 때 염증은 최대한 단축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어떠한 음식이 심부 온도를 올리고 어떠한 음식이 심부 온도를 낮추는지를 인체 물리학적 관점,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한의원으로 내원할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의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저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내 주변 환경은 따뜻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생활 환경을 좀 맞춰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요법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좀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편편태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편태손 환자분이나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이 편편태손을 이해를 하셔서 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